현대 심리학은 대부분 의식의 그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상의 영역에 있다 그랬죠. 이 아상의 영역,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본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지금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학교를 다닌다든가 삶을 통해서 이게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 안에 딱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유시장,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초점은 뭐였냐면, 아상의 세계에서 초점은 이게 욕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필요라 그러죠. 그죠?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이 필요했던가? 나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나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의 필요를 못 채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심리적인 상처가 생겼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왜곡된 문제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 부모님은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현재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게 안 채워졌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충분히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이것들은 왜 생겼는가? 이게 왜 생겼겠어요? 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대가족이었다가 핵가족이었다가 1인 가족으로 왜 이렇게 변하는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필요에 의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 과거에 이게 가족 공동체는 대부분 대가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왜 대가족이냐? 필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데 이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농경사회라 그러면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으로 바뀌었죠. 일반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개별화되어 가고 개인화되어 가면서 1인 가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들이 25% 이상입니다. 그러면 40대 남자나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왜 늘어나느냐? 1인 가족이 자기한테 더 좋기 때문에 1인 가족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럼 왜 핵가족 했느냐? 이게 자기한테 제일 잘 맞으니까 이걸 구성했던 거죠. 그럼 이쪽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가장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때는 군주제나 뭐 왕이 있고 이런 것과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고 서열이 중요하고 이 시대는 어른이 더 중요했죠. 여기도 어른이 더 중요한 시대.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상처를 받아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개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나 이렇게 너가 강하지 못해서, 너가 똑똑하지 못해서, 너가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돌렸지 이것을 치료해야 될 문제로 자신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과 그런 삶을 관념 속에 살았다가 산업화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개인이 엄청 중요해진 사회가 오면서 심리 치료나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됐냐? 대가족을 하게 되면 이 군주제나 왕권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베이비붐 세대들로 인해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대들은 이걸 한꺼번에 다 거친 거야. 이 짧은 시기에 한 생에 이걸 다 거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이런 걸 한 200년을 거쳐서 쭉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 거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거쳤는데 이제 이 대가족 제도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민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화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이게 군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군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공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부강해지고 이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이 필요한데 군인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노동자들이나 군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노동자들이나 군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농경사회라 그러면 민주주의가 안 됐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민주주의가 너무 좋고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이런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가족 제도에서 나로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개인화되어서 지금 개인주의, 자유주의,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금은 이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떤 욕구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이 말이죠. 너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서 필요를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 지금 너의 감정이 뭐야? 너의 느낌이 좋아? 너의 느낌이 싫어? 너의 느낌의 귀를 한번 기울여봐. 너의 느낌을 한번 접촉해봐. 그래? 네 느낌이 좋아? 그러면 해. 네 느낌이 아니야? 그럼 하지 마. 지금은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너의 필요와 너의 감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집단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 아래서, 과거에는 우리 시대 때는 형제도 많았어요. 집안에 사촌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또 남자, 여자 이런 여러 가지 구성에 의해서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60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의 심리의 이론이라든가 칼 로저스의 이론, 욕구의 단계를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맞다 그러면 지금 가족은 언제부턴가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하다가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한 명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이렇게 하면 가족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와 상처와 심리적인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완전히 이제 다른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고 있는 심리 이론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상처의 구성이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형성되는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과 다르게. 구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를 정확하게 자기 것을 봐야 되는 이유들이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이 필요로 했는데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부모한테 어떤 식으로 했고 부모는 내한테 어떻게 했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 신념이나 관념이나 어떤 믿음이나 여러분만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공동체에서 배웠던 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거죠. 하면 습관화되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올 때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할과 이미지와 어떤 성향이 대인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걸 그대로 문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속에서 내가 필요를 못 채웠어요. 이걸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 그런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이제 그 사람하고 그대로 나와요.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힘들어져 버려요. 왜곡되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각하고 각성해서 올바르게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가장 행복한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친구 관계나 연인과의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튕겨나간다는 것은, 잘려나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무리 부모님이 개차반이고 싸우고 지멋대로 해도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가족에서 튕겨나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 구성 안에서 들어있을 때는 개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개인을 탐구하려, 너를 알라 그러면 너는 출가해라. 한 인간으로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면 너는 출가해야 돼. 그래서 어디 수녀가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선임이 되든지 종교단체에 들어가든지 가족을 떠나서 나가버리는 거죠. 거꾸로 이제 가출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자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가출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 너무 안 좋아. 그래, 가출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도 뭐예요? 개인으로서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힘든데도 못 나가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얽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구박을 받고 두드리 맞고 이렇게 해도 어쩌든지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매 맞는 여자, 순종적인 노예 같은 뭐 남자들, 뭐 말 잘 듣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안 좋을수록 착한 애들이 더 많이 나와. 이 집안이 안 좋으면 어떤 면에서 애들이 개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이 안 좋은데 애들이 어른스러워.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족을 지켜내려고 그랬다고. 이러다 보니 가족 안에서 내가 내 욕구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접촉을 해서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덮어쓰고 역할을 하면서 가짜 나로, 보여주는 나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대가족 안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개별화 시대로 이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2000년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산업화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을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엄청난 이런 권력을 대항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높은 사람들의 위치에 부당한 것에 대항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 왜?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거친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희생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 하면 산업화를 열심히 살았던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준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화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 당연히 내 것은 내가 챙긴다.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준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가족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인간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면 그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이제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했고, 부모들은 내한테 뭘 원했는가, 근데 나는 부모들의 원함을 좀 더 채워줬는가, 관심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우리가 효를 많이 강조했죠.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화 되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 되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부모님 찾아갑니다. 효도하고 줄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명절 때도 안 내려가요. 부모님이 올라올래? 이렇게 부모님이 와요.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효와 질서죠. 그죠? 어른이 중요했고 질서를 잘 지키고 통제를 받고 이런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민주화를 거치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질서는 없다, 동등하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동등하고 누가 욕구를 어떻게 잘 채워주는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초점을 둔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나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내 감정을 잘 충족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자기를 비추어 볼 수도 있겠죠. 이제는 가족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필요에 의한 동거 개념.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내 돈은 내가 가지고 네 돈은 네가 가져라. 그래서 또 서약서까지 써서 헤어지면 내 거 내가 다 가져오고 네 건 네가 가져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었죠. 개별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아까 노동자나 군인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군인들이 많이 안 필요해요.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면 옛날처럼 대규모로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 버튼만 딱 누르면 화면까지 다 보여요. 톡 떨어져 버리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해버리고. 군인들은 어떤 군인이 필요해요? 특수군인, 특별하게 훈련이 많이 되고 아주 재능이 뛰어난 군인 몇 명만 필요해요. 노동자도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계를 잘 다루는 이제 그런 특별한 노동자들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들이 자꾸 이렇게 능력이, 숫자가 많은 게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도 많이 안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인 가족,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데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되냐? 노령화된 사회.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필요한 것은 어디서 얻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얻는 게 아니고 기술화를 통해서, AI나 이런 걸 통해서 텔레비 켜, 밥 먹고 나서 식기 세탁기, 기술화된 사회, 과학 시대죠. 아상의 시대에서 법상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사회 전체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대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주장하면 막 엄청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상의 세상에서 이제 법상의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변화의 시기에 여기 적응하지 못하면 엄청 힘들어져요. 이제 나이 50이 돼도 새로 배워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하더라도 한 50 좀 넘어가면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업 또 가져야 돼. 또 배워야 돼. 그래서 직업을 이제는 몇 번 나누어서 이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한 60 좀 넘으면 부모들이 죽어가지고 재산 물려받고, 그리고 또 부양도 얼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양을 왜 해요? 잘 부양해서 딱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못 물려받아. 물려받으려고 그러면 언제 돼야 돼? 70 넘어서 물려받아야 돼. 내가 70 넘어가 물려받아가 뭐하겠어? 부모들이 한 90까지 살아버리면 자녀가 7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 다 돼가지고 뭐 부모 재산 물려받아가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런 이제 가족 개념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또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개념도 또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점점 가족 공동체의 필요가 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법상의 시대는 기술과 과학이 엄청 중요한 시대에 들어섰는데 지금 이런 기술과 과학에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이 기술이 좋으면, 편리하면 무조건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게 진짜 좋으냐,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아름다움이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가치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이 과학이 더 발달되더라도 사랑이 들어가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가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이 더 필요한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흘러간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시대는 이런 것들이 전개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더 명상이 더 필요한 시대에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